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물질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분자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면서 분자를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게 되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원자가 새로 들어오거나 새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초콜릿을 하나 샀는데 이것을 반을 뚝 하고 잘랐어요. 뚝 하고 잘랐을 때 원자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초콜릿 분자들 사이에서의 결합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반이나 반대쪽 반쪽이 서로 초콜릿 향과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을 제가 녹였습니다. 고체였던 초콜릿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는데, 이 액체 초콜릿을 맛을 봤더니 고체 초콜릿과 맛이 차이가 없더라. 또 이 액체 초콜릿을 다시 네모틀과 세모틀, 동그라미 틀, 하트 틀에 부어서 다시 굳혔습니다. 그럼 이 굳혔던 모양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 모양은 변했지만 맛은 또 변화가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변화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변화의 예입니다. 바로 물리변화에서는 모양변화와 상태변화, 용해, 확산 등이 있는데, 모양변화라는 것은 앞에서 초콜릿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또 대표적인 예가 컵이 깨진다, 종이를 오린다,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각각의 분자들끼리만 떨어졌지 원자가 이루는 분자의 구조가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융해라고 했는데 바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김이 서린다. 이 김은 바로 액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이 서렸다는 것은 기체였던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액체로 변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액화라는 상태 변화였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용해 볼게요. 용해는 설탕이 물에 녹는다. 바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갔는데 각각의 용질과 용매가 본인들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분자들 사이사이에 서로 섞여 있기만 한다라는 것을 용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은 냄새를 가지는 그 냄새 분자 구조가 원자로 잘라져 분해가 돼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자들이 둥둥둥둥 떠가면서 냄새가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에서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 지금 성질이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성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바로 분자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자가 변했다라는 것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떨어져서 다시 결합을 했는데 그 결합된 물질이 새로운 분자였다라는 거겠죠. 밑에 보시면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졌다. 첫 번째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됐다.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됐죠. 그랬더니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 이 말이 바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분자가 가지고 있던 성질은 사라지고 바뀐 새로운 분자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변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배열만 달라진다. 달라진 것은 원자의 배열만 달라져서 새로운 분자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그림을 통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안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이 있고요. 수소와 산소가 나와 있는데 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만들어지죠. 여기 보시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수소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총 6개였고 수소 원자의 개수는 12개를 가지고 있더라. 옆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산소 3분자와 수소 6분자가 만들어졌죠. 이 친구들의 원자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산소 2개씩 세 쌍이 존재하죠. 그래서 산소 원자 6개가 있고요. 수소도 2개씩 한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총 6쌍이 있다. 그렇게 수소도 12개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자가 달라지고 물질이 변했지만 각각 가지고 있던 산소와 수소의 원자수는 변하지가 않았다. 그 말은 즉슨 물이 가지고 있던 원자들이 재배열만 일어났을 뿐 새로 투입되거나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양초의 연소를 한번 볼게요. 양초의 연소에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있는데 물리변화에서 고체의 양초가 융해했다. 이 말은 즉슨 고체가 액체로 변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 양초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 기화했다. 기화는 바로 액체가 기체로 변했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상태 변화에 해당되죠. 그리고 화학 변화를 보겠습니다. 기체 양초가 연소를 했대요. 그리고 빛과 열을 냈다라는 것인데 연소를 한다라는 것은 양초와 산소가 결합을 한다라는 것이고 빛과 열을 내는 것은 양초가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에너지량보다 연소했을 때 남아있는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빛과 열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소를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분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의 예입니다. 첫 번째, 빛과 열의 발생이고요. 나무와 양초가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탄다는 바로 연소에 해당되겠죠. 연소는 바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나무와 양초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에너지를 연소를 하면서 훨씬 더 작은 에너지의 분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그 많던 에너지를 빛과 열로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 냄새, 맛 변화입니다. 철이 녹슨다. 철은 금속이었죠. 금속은 은백색의 특유의 금색 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철은 자석과 함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이 녹슨다라는 것은 산소와 철이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고 산화철이 되면 금속의 특유한 은백색 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자석과의 달라붙는 성질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과는 사과 껍질을 깎았을 때 실온에 가만히 놔두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또 산소와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음식물이 부패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갑자기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음식물에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부패해서 썩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던 음식물도 부패를 하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초록색이었던 단풍잎들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앙금생성 반응입니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나와 있죠. 석회수라는 것은 CaOH2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졌다. 바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물이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발생입니다.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거품이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과산화수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요, 상처에 발랐을 때 우리 혈액에 있는 어떤 물질과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고, 이 거품이 바로 산소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산소가 살균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비교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리변화에서 변했던 것은 분자 배열만 있었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화학변화에서는 변하는 것, 분자의 종류와 개수, 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었고, 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원자 배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물리변화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반응과 화학반응식입니다. 화학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응물은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처음에 있던 물질들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반응을 하고 나온 물질들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자의 배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화합이고요. 화합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된다? 한 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었고요. 이것을 A 플러스 B가 AB로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는 한 종류가 두 종류 이상으로 나누어졌다. 아까 과산화수소도 있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또 물이 어떻게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가 화살표 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환이라고 보이죠. 구성하는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과 자리를 바꾸는 반응을 우리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AB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C가 A와 자리를 바꿈으로써 BC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 예로 질산은과 구리가 있는데, 은과 구리가 자리가 바뀌면서 은은 떨어져 나오고 질산구리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식을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인데, 화학식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온을 할 때도 원자의 종류와 수를 표현을 했고, 분자를 표현할 때도 원자의 종류와 수를 계속 표현을 했었죠. 바로 분자식과 이온도 모두 화학식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 질소, 산소, 암모니아, 우리가 봤던 다 분자식에 해당되죠.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 기준이 화살표라고 나와 있죠. 옆에 보겠습니다. 지금 수소 플러스 산소 화살표라고 나와 있죠.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엔 생성물을 적어 주시면 되고,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한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석회수와 수에 탄소를 넣어줬을 때 어땠죠? 탄산칼슘과
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바로 두 가지 이상일 때는 플러스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는 우리가 이름으로만, 원소로만 표현을 했다면 이제 화학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소는 H2, 산소는 O2, 물은 H2O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물에 먼저 수소와 산소를 써주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생성물, 물을 화학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적어줬다면 바로 뭘 더 해줘야 되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춰준다. 아주 중요하죠. 앞에서도 계속 원자의 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계속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고요. 이럴 때는 생략한다, 일 생략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위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물을 보았더니 수소는 2개, 산소가 하나다. 이거를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 2개를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럼 수소가 4개로 늘었으니까 수소 분자 2개를 2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나타내는 방법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라고 나와 있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N2는 뭐다? 질소. 다음에 H2는 수소에 해당되죠. 바로 요 NH3가 암모니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수까지 맞춰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과산화수소가 있고요. 아까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반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요. 분해를 했더니 요거와 요렇게 나뉘었다. 전체적으로 개수를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탄산 나트륨에 플러스 연결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반응을 했더니 2개의 염화 나트륨과 탄산 칼슘이 만들어졌는데 이 탄산 칼슘은 또 뭐였죠? 앙금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 반응을 또 앙금 생성 반응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으로 그냥 일반 반응일 수도 있지만 앙금 생성 반응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원자가 어떤 원자가 들어있는지, 또 그 원자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자수의 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로 보면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이 되었죠. 요것만 반응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소 반응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테인 한 분자와 산소 두 분자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한 분자, 물 분자 2개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니 전체적으로 메테인과 산소 분자가 몇 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까지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